예, 그다음에 오늘 총리께서 안 나와서 부총리 뵙 부총리님,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사실 우리 물론 진행 중이죠. 네. 예, 진행 중이고요. 지금 당장 그 시장 분위기라든지 소비 심리가 뭐 7년 만에 가장 좋아지고 이런 분위기는 굉장히 좋. 그런데 뭐 한 달간 이렇게 뭐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조금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다시금 다시 또 소비 매출이 급감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자영업자들이 중심이 된 이런 커뮤니티에 보면 이게 사실상 그 매출이 소비 쿠폰 풀기 전보다는 더 줄어들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거를 보도화된 것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그 추경을 할 당시 우리 부총리님은 안 계셨지만 우리 차관님 그때 계셨을 텐데, 저는 이거 전 국민 15만 원을 이렇게 지급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많은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 국민 15만 원 주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SOC 사업이라든지 미래를 위한 정말 뭐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아니면 국책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주 산업이라든지 이런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이게 총 규모가 13조 원 되는 규모인데 그 규모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내역들도 이렇게 좀 언급을 하긴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연히 이제 추경 때 예결위 이 석상에서 제가 들여놓았던 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소비 쿠폰을 받긴 받았습니다, 부총리님. 그래서 받아가지고 저야말로 이렇게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한 입장에서 저도 그걸 받아서 시장에 가가지고 삼계탕 끓일 그 닭을 많이 사가지고요. 그 우리 보훈 가족들을 위해서 삼계탕 그 봉사한다고 열심히 그 더운 날에 우리 봉사단과 함께 끓인 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렇게 전 국민 15만 원 이렇게 줄 것이 아니라 정말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고, 그리고 우리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들에 더 집중 투자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차까지 소비 쿠폰 지급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만약에 이게 소비의 어떤 증진에 있어서 이게 평가가 물론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향후에도 혹시 그러면 소비 부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소비 쿠폰을 지급할 추가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물론 앞서가는 얘기긴 합니다만, 한번 묻고. 예, 지금으로서는 그 우리가 이 소비 쿠폰을 최대한 하여튼 집행률을 높여가지고 아니요, 추가적으로 더 하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뭐 현재로서는 네. 지금 예. 저는 전 국민 15만 원 주는 것보다는요,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 정말 좋은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보고, 정부 여당이 정말 발빠르게 이렇게 강행 처리한 노조법보다는 청년 고용 문제에 저는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총리님, 이 취업금 청년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예, 지금 뭐 저희 고민도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네.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이 취업선뿐만이 아니고 청년들 고용률도 굉장히 이제 얼마큼 되는지 아십니까? 예, 40%대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있어서 20대 시였음 청년이 42만 명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거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 인구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그 대비 계속해서 시였음 청년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고용부 장관께서는 네. 청년 고용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물론 취임하신 지 얼마 되시진 않으셨습니다만은 이 청년 관련된 이 내역 사업들을 다 점검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그렇죠. 내일 또 우리 청년들하고 타운홀 미팅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좋아요. 고속농성장 가시고 뭐 이렇게 뭐 이런 노동 현장 가시는 것도 좋지만 노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입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단 한 차례 현장 방문을 하셨던데 저는 이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든지, 그리고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라든지 이 사업들이 물론 한시적인 사업이다 보니 이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를 대체할 만한 사업들은 구상을 해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청년 내일 채용 공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자산 형성을 위해서 매우 이거를 각광받게 이렇게 많이 신청들도 많이 하던데, 그리고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같은 경우에도 기업들이 청년들 채용했을 때 이런
사업주의 부담을 좀 줄어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폐지가 되는 상황에서 이걸 대체할 만한 어떤 네. 사업들을 구상해 보셨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가칭, 설레임, 첫걸음 제해서 이 시었음 청년들 보면은 또 한 70% 정도는 일 경험이 있는 분들이 또 시었음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첫 직장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기초노동질서 괴롭힘이라든지 체불 없는 장관님, 그 관련해서요. 네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같이 관련해서 저희 고민하고 의원실에 한번 보고를 한번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총리님 그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토부에서 네, 네. 하는 걸로 알고 네, 알고 있는데 이게 무주택자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물론 한시 사업이었는데 어제 그 당정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게 뭐 상시화한다라는 그런 보도도 제가 봤습니다. 저소득층 뭐 청년들에 한해서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국비 보조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국비 보조율은 예. 이게 다른 사업과 다르게 국비 보조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저는 자꾸 말씀드려서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국민 15만 원 주는 것보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 필요한 사업에 국비 보조율이 더 높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국비 보조율을 더 높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당정이 청년 월세 이 특별 지원을 상시화한다고 했는데 상시화하면 이 50% 정도 이 국비 보조율을 가지고는 지방에 너무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거에 대한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일부 지자체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8월분에 일부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소급해서 지금 이거를 나중 예산을 다시 소급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지급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물론 지난 정부에서 제도 설계를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현 정부의 책임을 묻진 않겠습니다만 지난 정부에 잘못했다고 해서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국비 보조율을 높이실 그 생각은 있으십니까? 예, 일단 그 지금 청년들 월세 보존해 주는 부분이 이제 국비 보조를 올리게 되면은 국가 재원도 한정된 또 범위 내에서 또 수혜자가 또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들이 좀 이거 조금 더- 지방에만 네.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리고 청년들이 많은 그 지자체도 유독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학가를 많이 두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네네.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지금 대미 고율 관세로 자동차 업계가 진짜 많이 어렵습니다. 물론 다른 업계도 많이 어렵습니다만 실제 이게 관세가 인상되고 난 다음에 수출 실적도 많이 감소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 업체에 예상되는 이 추가 관세 그냥 단순 계산만 해봐도 9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관세만요. 그런데 이게 부품 업체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에 대한 소비도 줄어들고 그리고 부품 자체에 대한 관세도 부과되면서 이중 압박이 사실은 있는데 이들의 업체들은 대부분 1차, 3차, 4차까지 그러니까 정말 영세한 기업부터 시작해서 나름 1차 밴드는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하방에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은행에서 이제 관세 피행 업종 저리 운용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현장의 목소리는 지원 한도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30억, 중견기업 50억이라고 하는데 실제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니 이건 택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환 기간이 1년입니다. 근데 이거 돈도 그냥도 이렇게 주는데 왜 이렇게 빌려주는 걸 왜 그렇게 상환을 이렇게 1년 단위로 하면 누가 그 마음 편하게 돈을 빌리겠습니까? 지금 보증 총량 3조 가운데 8월 13일 기준으로 승인 실적이 3개 기업에 130억밖에 안 됩니다. 그 0.43%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 왜 집행이 안 됐느냐? 물론 홍보도 부족했겠지만 이게 제도적인 어떤 현장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을 반영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프로그램을 현실에 맞게 이거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이것도 관계 부처에서 점검을 해보시고 한번 조정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별 소비세 인하에 대해서도 전기차 관련해서 친환경차 개별 소비세 인하는 동의하시죠? 필요하다고 예, 또 보시죠? 아니요, 연장해야 돼.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책을 저희들이 고민하고는 있는데 네. 또 세수라는 또 측면도 있고 이래서 고민이 많습니다.